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나한테 전화해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 경어지 보려고 그러면은 하나 보고 받기가 다 뭐 순서가 다 뒤집어진다고 난리 떨면서 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어 유튜브에 들어가서 경어 홍연지를 치세요. 그리고 거기 안에 다 이걸 해놨어요. 재생 목록을. 재생 목록에 가면 쇼트하고 경어집하고 따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시 이렇게 분류돼 있어. 잘 분류돼 있어. 안 돼 있어. 잘 분리돼 있고 이제 지금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으니까 차례차례 잘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거기까지고 어떻게 다로 따듬을 수도 없고. 경허는 지금 옥잔에 넘치도록 신선수를 기분 좋게 걸치고 누군가와 대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지. 그리고 조용히 읍조리되 뭐래요? 생사에 처하되 생로에 처하되. 땡큐.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해야 하네요. 생로병사에 처하되 진세에 물들지 않음이 나도 또한 뭐다? 나도 또한 연꽃이로다 이런 얘기요. 나도 또한 연꽃이요. 너만 연꽃이가 아니라 나도 연꽃이라는 건 너 하나는 누구요? 옥년이지 뭐. 이렇게 읊조리고 있는데 이 연꽃은 바로 조카 전옥년이를 이름이리라. 왜? 전옥년 이름이 그 옥자에다가 그 연꽃 연자야. 그래 안 그래? 다른 옥년이가 아니라니까. 얘 이름이 옥년이에요. 얘 이름이 뭐야? 얘 이름이 옥년이야 그냥. 그러니까 옥년이지 뭐야.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옥년이가 옥년이에요. 그래서 얘는 전옥년이야 이름이. 스스로 자신이 도달한 중도부리의 경계를 거기에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어디에 드러내 보이고 있지요? 이것도 치 나오려고 했더니 또 끝끝내 말하고 있네. 에휴, 그 시 어디 갔어? 그 시를 다시 가보면 거기에 있네. 시정주와 네 번째 줄에 철호 불진 영년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어디가 중도가 있어? 어디에 중도가 있어요? 철호와 불진에 중도가 있고 철호 불진과 아영년에 또 있어요. 철호 불진과 아영년에 백구가 있어. 똑같아 항상. 철호 불진에 있어요. 중도 불이의 경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쇠병이 침노하니 무단히 소지를 어기게 해서 약속을 어기게 해가지고 이곳을 자주 탐방하지 못함을 한탄하고 뭐 이곳이라기보다는 그 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명산이라고 나왔죠. 명산. 내가 명산 자주 데려갈게라고 어린애한테 약속했어 안 했어? 근데 못 지켰어. 막판에 와서 지키려고 지금 이거 온 거야. 그래서 그것을 자주 탐방하지 못함을 한탄하고 애석다하고 있죠. 명산을 탐방치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갔다고 푸념하고 있는 것으로 경어의 이게 후기작 같은 소리 안에 1903년이요. 존말로 말해. 가을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심란한 심사를 달래기 위해 이 고금당을 이 태고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는데 심란한 심사를 달래기 온 게 아니고 옥년이한테 보여주려고. 경어는 지금 옥잔에 넘치도록
신선수를 이거 주다 하나 치워주세요. 아이 좋아라. 치웠어? 보너스야. 이게 산 위에는 짙은 안개가 일고라 그랬죠? 왜 산 위에 짙은 안개가 일었을까? 산 위에 짙은 안개가 일고는 그 맨 마지막에 가면 빗소리에 쉰다고 했어 안 했어? 비가 오면은 그냥 이 산봉우리에 그냥 안개가 그냥 쫙 이렇게 쪄갖고 그냥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산 위에 짙은 안개가 일다 그랬어요. 그리고 박란의 이 술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향기를 내뿜은 난초에 개를 전옥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 술잔을 일러 누가 오기라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되 생로에 처하되 진세에는 결코 물들지 않음. 이게 뭐라 그래요? 진세에 물들지 않은 니중년화라고 하죠. 진옥석에 물들지 않는 니중년화, 화중년화 다 말하죠. 진옥석에 붙여있는 건 니중년화, 진흙니자. 그 다음에 불 속에 있는 거는 화중년화. 이것이 나 또한 진흙 속의 한 떨기라고 해요 안 해요? 지금 하고 있죠. 그게 경어야. 몸에는 이미 쇠병이 침노하여 무단히 소지를 어기게 하였으니 마지막 이배열에 앞서가지고 이제서 이곳 대둔산에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애석하다. 내가 그동안 숱하게 약속했던 전국의 명산을 탐방하게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어요. 왜? 쇠병 때문에. 근데 사실은 쇠병 때문이 아니고 바빠서. 세월만 흘러가서 이제 이별을 앞두고 있다. 하룻밤 이곳의 정담은 너와 우연한 인연이 아닌 필연으로 지중한 인연이다 이런 얘기지. 이 짧은 지팡이의 의지에는 신세가 내가 됐다 안 됐다. 지팡이 끌고 거기까지 올라왔네. 그래서 오늘 밤도 이 짧은 빗소리에 못 내려가고 쉬는 거야? 짧은 빗소리에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산 위에 짙은 안개가 꼈다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솔직하신 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지 거기다가 뭘 군더더기를 해가지고 그걸 하지는 않아요. 이곳 대둔산은 역시 동학농민혁명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더니 아니고 벌어졌더니 아니 잘도 보여. 역사의 현장으로 지금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탑이 우뚝 솟아 있어요. 경어선사는 북으로 떠나기 전에 이곳에 전옥년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천봉진 장군의 수하들이 희생한 넋을 기리고자 어린 조카를 이곳에 대동시키고 마지막 여행을 온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아마 이 대둔산 탐방은 그가 결혼을 앞두고 삼촌과의 마지막 이별 여행이라는 것을 어린 조카 전옥년은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지요. 그냥 덜렁덜렁 따라왔어요. 그냥 덜렁덜렁 따라왔어요. 그 다음 석별 오냐 그래가지고 뭐 석별 이별 뭔별 하는 것들이 여기 고금당으로 막 집중돼. 헤어지는 1903년 전부 다. 다문영리 객등누여 단시 평연 감세리로다. 고서방장 천년학이고 양적 효남 호탕치로다. 다문영리. 다문은 뭐야? 우리가 담담한 구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담담한 구름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우리가 맛이 담백하다, 담담하다 이런 얘기는 그냥 이 구름이 담담하게 있는 거야. 그 담담하게 있는 구름 속에 그림자 속에 있어. 구름이 개어 있는 그림자 속에 이 말이야. 영리에 객이 누각에 올랐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누각은 뭘까요? 누각. 여기서 누각은 영남루에 영남루. 이제 여기는 남쪽으로 해갖고 내려가는 이별 여행을 저 남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다시 올라오냐면 거기 뭐지?
마하사 그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구름갠 누각 속에 객은 누각에 올랐어라 이런 말이야. 이거는 영남루. 단시 평연 감세루요. 단 이것이 다만 이것이 부평초 같은 거다 이런 말이야. 감년 감세류라 이 말이야. 그래서 부평토 같은 그 인생이다. 그래서 감회가 뭐다? 세월만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경허선사가 주로 시에다가 이렇게 부평초 같다 뭐다 이걸 쓰는 이유가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데, 경허선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부평초 같은 인생이라고 많이 써요. 단시 평년 부평초 같은 인생이 감세로, 이 연자는 대자리 연자거든요. 대나무로 짠 그런 인생. 감세류 그거를 느끼니, 세월만 안타까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니 고서 방장 천년하기요. 고서, 여기서 고서가 그거예요. 고서 아주 높은 누각이 뭐 어디겠어요? 영남루를 누락이라 합니다. 고서. 여기서는 이제 고상하게라고 했는데, 이 시를 번역한 이거는 이 시들이 약간씩 매끄럽지 않은 거는 사실은 그 한문이 원문이 없으니까 그 옮겨 적을 때 이렇게 해서 적어도 대자리 연자를 왜 썼는지는 몰라요. 부평초 같은 대자리 자리. 그 다음에 여기도 고서도 이게 서자가 이게 어디예요? 이 서자가 이게 깃들일 서자거든요. 그러니까 고상하게 깃들여 있는 이런 얘기야. 아주 고상하게 어디에 깃들여서 사는 그 방장. 여기서 이제 고서방장이 누굴까? 고서방장. 고상하게 깃들여 사는 방장. 이게 경허라니까. 경허가 방장이에요, 아니요? 방장이라고. 조실이면서 방장이에요.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고상하게 깃들여 산다 그래서 이 깃들일 설자를 왜 써놨을까? 숨어 살으니까. 내가 지금 쫓기듯이 해인사에서, 통도사에서, 범어사에서 다 방장을 하고 조실을 하고 있지만 고상하게 깃들여 사는 방장이란 말이야. 근데 경허는 항상 뭐이고 싶어? 원래 천연학이더라 이런 말이야. 천연학.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원래의 천연으로 학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경허선사는 자신의 분신이 뭐예요? 제일 먼저가 자신이 분신은 봉세이고 학이고, 또 그 다음 뭐랬죠? 신선이야. 이게 다 경허야. 그리고 저번에 말했잖아. 백제이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백제이신이, 내가 백제이신이 어쩌다가 잘못돼갖고 왔다고 했지? 가을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고서, 아주 고상하게 숨어 살고 있단 말이야. 깃들여서. 내가 이 방장은 그런데도 뭐라더라? 천연적으로 원래 학이더라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은 뭐냐면, 경허선사가 이 학이라고 써는 건 전부 희망이에요. 북쪽에서도 내가 기다리던 학은 오지 않고 해안에. 이건 희망이야. 나의 희망이고 경허선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야. 여기가 언제나 이 희망을, 꿈, 경허선사가 이루고자 하는 꿈, 이게 다 학으로 지변돼 있어요. 천년의 학은 오지 않고, 이러니까 내가 아직 꿈꾸던 그 세계는 오지 않고 이런 얘기야. 근데 나는 지금 고상하게 숨어 살고 있는데 내 학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야. 아직도 천연덕스럽게 내가 그 꿈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야.
북녘시에도 학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래요? 량적 교남 호탕치로다. 이런 얘기 있죠. 이거는 교남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이건 쫓을 적자예요. 쫓아가. 량은 물결이 출렁이면서 쫓아간다 이 말이야. 물결이 출렁출렁 하는데 그것을 쫓는 교남. 이 교남은 영남을 옛날에 교남이라고 했답니다. 어디? 그래서 이게 영남의 어디다? 이게 영남의 영남루다 이런 얘기야. 지금 영남지방 간 거야. 밀양표충사도 들려. 밀양표충사도 들리고 영남도도 들려서 여기서 영남에서 아랑각시의 그 혼 있잖아. 그것도 얘기하면서 여기서 물결을 쫓아가는 영남의 호. 이 호는 뭐야? 호탕하다 이란 말이야. 누가? 호탕치. 여기서 이 치자가 무슨 치자야 이게? 이게 솔개 치자야 솔개. 소리개가 빙빙 높이 떴구나 하잖아. 그 소리개가 뭘 쫓아가? 물결을 쫓아간단 말이야. 근데 걔가 지금 영남에서 쫓아가는데 그 솔개가 어떻게 보이더라? 아주 호탕하게 보이더라 이런 얘기지. 물결을 쫓는 교남의 솔개 호탕도 하구나. 여기에서 경어선사가 그 감정이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3년에서는 고상하다 그랬잖아. 몰래 숨어있다 그랬잖아. 4년에서는 지금 영남로에 와가지고 자기가 뭐가 돼 있는 거야. 소리기가 돼가지고 호탕하게 막 물결 쫓아간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것들이 알아들으려면 듣고 말라 말고. 네. 응? 뭔 얘기인지 알아듣죠? 3년 4년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그 모습이 다 지금 경어가 자신의 모습을 감정이입 시켜가지고 학도 감정이입, 솔개도 감정이입. 학은 숨어 있으니까 방장이고 저 물결을 쫓는 교남의 솔개는 영남로에 왔으니까 그냥 물결을 막 량적 쫓아가고 있어. 근데 막 지금도 호탕해. 지금도 천연스럽게 하기 있어요. 비록 내가 떠났지만 이런 얘기지. 스님. 에휴. 그래 놓고 또 그 다음 네 줄은 좋은데 그 다음 네 줄은 또 이제 또 하소연이요. 여기까지 가서 이제 영남도를 들린 다음에 장소를 어디로 옮겨? 동화사로 옮겨. 동화사. 그러니까 이 속에 다 들어있어. 그게 흐름이. 근데 남들은 몰라. 나는 알아. 수성두 심산리에 수성두 성자리 두우수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이게 이거는 또 뭐냐? 이거를 하나 찾아내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수성두 두는 뭐죠? 두견새 소리예요. 수성은 저 숫자는 깊을 늪 늪이라는 거는 굉장히 깊은 거죠. 늪지에서 들려오는 두견새 소리가 뭐더라? 늪지에서 들려오는 두견새 소리는 깊은 뭐야? 산속이란 말이야. 산속. 늪지에서 들려오는 두견새 소리는 뭐다? 깊은 늪지인데 여기다가 잘못 썼네. 그지? 이렇게 내려놔야 되겠다. 떨어뜨려야 되겠다. 아이고 씨. 이게 또 떨어뜨리니까 없어지네. 깊은 늪지에서 들려오는 듣. 잘 안 보니까 늪지에서 왜 두견대 소리가 보이면 두견새는 안 보이고 깊은 늪지만 보이지? 그 소리는 들리는 듯 두견새 소리는 산속이다 이런 말이야. 지금 산속에 무슨 산일까? 여기서 산은 팔공산이에요. 무슨 산? 팔공산. 일수리와 고사두라 나무 한 그루에 이화가 있어. 이화가 뭐예요? 여기 이화여고 있죠? 배하고요. 그분 왜 연락 안 와? 아니 참 그 할아버지 연락해봤어? 안 해봐. 문자라도 써. 네? 문자라도 쓰라고 오시라고 해. 그런 분이 진짜라니까. 돈 내지 말고 오라 그래. 지난번에
자꾸 수업 시간에 수강료 묻는데 돈 내지 말고라 그래. 왜? 그분은 벌써 이미 귀가 좀 열렸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데도 이게 그 굉장히 청량한 소리 같다고 말하잖아. 나를 위해서 해주는 그 소리 같다고, 음성 같다고. 그러니까 돈 안 낸다고 오시라 그래. 예? 월수금. 그런 분들이 인연 있는 분들이지. 한 그루 100곳은, 이거는 100곳은 아니라 동화사가 그 저기야? 그 동자가 오동나무 동자인데, 이 100곳이, 미안해, 잘못 말했어. 미치겠다. 한 그루 100곳은 고차례 머리 위에 피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100곳이 핀 데가 어디일까? 100곳. 베리. 그 저기요, 잘못 말했어. 동화사가 아니야, 미안, 쏘리. 도리사야, 도리사. 도리사가 뭐야? 복숭아도 베리야, 거기가. 그래서 도리사야. 뭔 말인지 알겠죠? 도리사를 말해, 이게. 그럼 도리사는 그 산 이름이 뭐더라? 태조산인가? 부처님 진신살에 나왔지, 거기. 도리사. 그 도리사가 뭔 줄 알아? 선산 도리사인데, 그 아도화상이 직지사의 말사. 도리사는 신라 제19대 눌지왕 때에 고구려의 승려 아도화상이 거기 와가지고 불교를 전하려고 하는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겨울인데도 거기에 뭐가 있더라. 복숭아꽃과 오약꽃이, 오얏니자잖아. 백꽃. 오약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고 이게 좋은 터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모래장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땅을 시주해달라 해가지고 절을 지어서 복숭아꽃과 오약꽃을 따가지고 그 절 이름이 뭐더라. 그 절 이름이 도리사더라, 이런 얘기야. 예? 유명하죠? 선산 도리사고, 이 도리사는 아도화상이 신라 최초의 절이 아니야. 이거 신라 최초의 절이에요. 신라 최초의 절을 지을 때 고구려의 아도화상이 와가지고 거기다 복숭아꽃과 백꽃이 피어 있어서 그거를 도리사라고 했다, 이런 말이야. 근데 거기에 1976년에 그 석가세존 사리탑이 나왔죠. 사리가 나왔죠. 나 그거 보러 갔어. 내가 이때 이거 수능 시험 볼 때인데 나만 빼놓고 간대야, 다들. 그 차에서 막 문 열어 이래가지고 수능이고 나발이고 나를 보러 갈 거 해가지고 그냥 문 열고 탔어. 그때는 막 관광차로 엄청 많이 갔지, 거기를. 그래서 거기에 한 그루 100곳이 그 고차르에 피어 있어요, 도리사에. 도리사가 굉장히 오래된 절이잖아요. 신라시대 때 절이야.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갔고, 이 도리사 아까 무슨 산인가 그거 알아본다는 게 그냥 안 열어봤네. 산속이라고 했는데, 도리사가 도리사가 무슨 절일까, 무슨 산일까. 그 산은 깊지는 않더만.
산 이름은 안 나. 그 산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근데 말은 지대가 높아서라고 나오네 또. 계라와 도리산, 도리산이 있나 혹시 도리산? 구미. 하다못해 봉은사가 지금 저기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거기 수도산이거든. 수도산 도리사라고 수도산 봉은사라고 하는데 왜 이 높은 도리산은 안 나와? 어이가 있어 없어? 그래 안 그래? 무슨 산이라고 하나 써줘야지. 대단해요. 천생산이라고 한다. 오 마이 갓. 천생산? 천생산이래. 천생산. 진짜로 있나 봐야지. 천생산. 박 대통령 생가랑 가깝다고 써 있는데 선산이니까 되네. 구미 선산.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천생산. 이름이 좀 특이하고 좋네. 그래서 고차류에 피었고 격소 청담 잉혁별이요. 격소. 이거는 격소라는 건 뭐야? 간격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지. 격소. 소창.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소창이라고도 하지, 마음 소자 할 때. 그런데 정담을, 맑은 담이니까 청담이지. 맑은 담화를 나누고 있지만 누구랑 청담을 나눌 수밖에 없어? 우리가 청담을 나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로 이 청담이라고 하는 청자는 담화를 나눌 때 맑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내내 전옥년이랑 이 맑은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하고 뭐다 그래서 맑은 청담을 나누는데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뭐하고 있다. 잉자가 뭐뭐로 인하여야 잉알잉이니까 잉알잉 맑은 청담을 나누고 있는데
그걸로 인하여 뭐더라? 애석한 석별만 더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맑은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 얘기가 계속 헤어지려고 하니까 헤어지려고 해서 하나 나누는 얘기는 계속 이야기가 겉돌아한 것더라. 겉돌아요. 이제 어떡하냐 너랑 헤어져야 되는데 뭐 잘 지내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이 계속 겉돌아한 것더라. 겉돌아요. 겉돌으면서 뭐라 그래? 애석함만 더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이런 얘기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뭐하고 있다. 애석함만 더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소자는 밤소자로 하는 게 낫겠구만. 그래. 밤에. 이 소자가 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밤에 이런 얘기야. 격은 이 간격이 있는 격자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밤하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경호선사랑 이 전봉준 그 여동생이랑 딸이랑 밤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격조에 서로가 말하기가 아득한 밤이라고 여기는 써 있지만 그렇게 해서 맑은 정담을 나누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갖고 더 애석한 이별만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밤이라도 할 수 있겠지 이게. 왜냐하면은 더 이상의 얘랑 같이 할 그런 날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색한 거야. 더군다나 산에 와갖고 절에 와가지고 백꽃 위에 있는데 그 고찰에서 이 밤하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밤하늘을 쳐다보니까 간격이 너무 넓어 어둑하다 이런 얘기인데 마음이 서로가 지금 그 자기 간격을 두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전옥년도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거를 아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 마지막 년이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타년 상억 배처면이라. 타년은 뭐요? 지금 말고 나머지에 오른 해는 전부 다 타년이야. 나머지 뒷날을 다 생각하니까 이런 말이야. 상억은 뭐야? 서로가 기억한다 이런 말이야. 뒷날을 서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야. 뒷날을 서로가 생각하니 보나마나 뻔해 안 해. 너랑 나랑 헤어지면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고 내가 다시는 안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아 앉아. 그러니까 탄연상억하니까 뭐만 배로 첨가되고 있어. 배로 첨가되가 있단 말이야. 그러할 연자. 그러할 연자라는 건 이거는 뭐 할 때 그러한 연자로서 여기서는 망연자실이야. 망연자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런 얘기지. 뭐 그러함에 우리가 더 말을 하면 할수록 타년에 대한 얘기를 서로가 생각하고 있으면 뻔하지요. 뭐. 다시는 만나지 못하니까 그 말수가 적어져 안 적어져. 굉장히 지금 어색한 상황을 슬픔의 극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밤에. 그러니까 이 시가 지금 제목이 석별일 수밖에 없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석별이야. 이 시는 석별이 아니야. 이별도 아니고 이별과 석별은 어떻게 달라? 이별과 석별 따지자고. 내가 따지는 게 아니야. 경호선사가 항상 따져. 이별은 뭐 남하고도 이렇게 헤어지고 이별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애석해. 그게 뭐가 붙어?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헤어지는 상황을 이걸 석별이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 슬픈 시라니까. 몰랐고 뭐 여기가 뭐 교남의 솔개 이것도 몰랐어 사실은. 근데 이제 이걸 누강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얘가 걸려들은 거고 그 다음에 도리사라는 것도 그 근방에 가까우니까 거기서 걸려들은 거고 여러 가지들이 내가 말했잖아. 경호선사는 특징이 있어요. 그 장소나 이런 거를 속임없이 잘 써놔. 이렇게 뭐 그걸 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뭐다. 고서방장이다 이런 얘기야. 고상하게 뭐 있어. 깃들여져 있는 내가 방장이야. 말은 방장인데 숨어있는 방장이고 또 내가 학은 아직도 내가 천연스럽게 있다. 그런데 내가 솔개처럼 호탕하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어디에 오니까 도리사에 오니까 밤이 깊었는데 둘이 얘기를 해야 하네. 뭐를 얘기해? 청담을 얘기해. 근데 청담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애석해? 더 뭐뭐로 인하여 잉할잉이 나오잖아. 그거 청담으로 인해서 더 석별만 애석하게 됐다 이런 얘기고 우리 둘이가 타년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봤자
뭐만 하더라.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요. 그것만 더해가고 있다는 얘기는 더해가고 있다는 얘기면 석별의 아쉬움만 더한다. 이런 얘기지. 에이그. 그래가지고 오늘 또 경어는 구름갠 그림자 속에 담연이 아까 그거죠. 말글탐. 그림자 속에 방랑객이 되어서 누각에 올랐다. 아마도 이것은 영남의 동해 바닷길 어느 사찰로 경어가 북행의 입전 수수키를 앞두고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남녘시로 보인다. 이런 말이야. 이거는 천봉준 몰랐을 때 쓴 거야. 이렇게밖에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경어는 이미 북행을 결심하고 누각에 올라서 여러 인연들과의 작별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인연들이 아니고 그냥 이곳은 영남 동해안에 위치해 있는 누각으로, 누각이라고 이름도 못 붙였어요. 사실은 영남루라는 누각. 근데 나중에 시가 나오면서 이게 영남루라는 걸 또 알게 되지. 그러니까 못 붙이니까 내가 해석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어. 누각으로 백꽃을 머리에 이고 있다도 나중에 도리사라는 걸 알았지. 가까이에 있으니까. 다만 이 부평조 같은 인생살이가 세월만 안타까이 흐르는데 중생들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경어선사가 뭐 북행 가려고 어디를 들렸다가 쓴 시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별여행이었어요. 이별여행.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만 고상하게 사는 이 경어성어는 여기도 또 그거를 눈치채지 못했죠. 왜냐면은 아까 뭐라 했었어요? 깃들일 서자를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결이라고 해가지고 고결한가 보다라고만 했지. 거기가 이렇게 경어선사가 이미 숨어서 살고 지내는 걸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경어성어는 이 경계를 벗어났으니 방장의 학은, 여기서 방장도 그 지금 하고 있다는 그거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어. 방장의 학은 그냥 방장인 줄 알았지, 누가. 천연도 하고 물결을 쫓는 교남의 백구는 호탕하다고 자신의 경지를 읊고 있다. 이렇게만 해버린 거야. 여기서 방장은 경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교남은 영남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의 위치가 영남이라는 거예요. 영남루에 영남루. 그런데도 그 누가 이름을 못 밝혔더라고. 여기서 백구는 갈매기로서 보통 구로 쓰이고 백구, 해구, 수효, 신부 뭐 예로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갈매기, 갈먹이, 갈막이, 해, 고양이라고도. 그러니까 백구가 해오락이고 갈매기라고 하나 봐. 그게. 교남의 백구는 호탕도 하다고 써 있잖아 아까. 검은 것을 걸구라고도 하는데 검은 그 갈매기도 있나 봐요. 난 검은 갈매기는 잘 못 봤는데. 그러나 이 시에서의 한문은 소리개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 한문이 저게 치자야. 소리개 치자야. 그러니까 갈매기가 아니라는 거지. 백구도 아니고 갈매기를 쓰는데 여기서에 쓰는 한문은 소리개. 즉 소리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올빼미라고 하잖아. 올빼미. 올빼미 이제 동그란 놈 있잖아. 올빼미과에 있는데 수리부엉이라고도 하지. 수리부엉이가 천연기념물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또는 솔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경어지 발간 당시에 오류로 보인다고 써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갈매기냐 소리개냐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으로 못 보니까 여기에서는 소리개로 써 있는데 실제로는 얘가 갈매기인가 봐. 백구. 근데 여기서는 솔개지 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은 지금 그 뭐지? 경어법어 1980년에 경어법어를 수덕사에서 임증빈이가 해냈는데 거기에는 이 소리개라고 써있다 이 말이야. 근데 다른 곳에는 그 백구라고 써있나 비구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경어지 발간 당시에 오류로 보인다고 했는데 뭐 이런 개가 한두 개가 아니지 뭘. 그러니까 문제는 그 경어집 발간한 그 원본이 있어야 돼. 원본 어디 갔어? 거참 이상해. 그지? 어? 이걸 옮겼잖아. 옮긴 다음에 그 원본 내놓으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 원본을 누가 가져갔을까? 제일 마지막까지는 어디? 만해한용우까지 갔단 말이야. 그럼 그 만해한용이 저걸 써내고 그 다음에
만공스님이 다시 수고를 해왔다. 그럼 어떠났어? 안 해왔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슬픈 상황은 경허선사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이래요. 속상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하면서도 이상한 한문들이 아까처럼 끼어들어오잖아. 그게 뜻정자를 써야 되는데 떨어질 타자를 써놓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그게 그 해석을 할 때 그렇게 미끄럽게 되는 걸 보면은 이제 그게 그 경어집 원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경어집 원본을 또 성명정 스님이 번역을 하고 또 성명정 스님 말고 또 경어 법어가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경어집 원문관과 또 비교를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곧 먼 길 떠나려는 선승경어의 마음이라도 이거는 이제 내가 추가한 것 같아. 내가 추가한 거야. 아는 듯 이따금 들려오는 두견새 소리는 깊은 산속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오랜 역사를 가진 사찰로 한 그루 백꽃은 고찰머리에 피었다고 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봄이 무르익은 화창한 날씨다 이런 얘기예요. 백꽃이 봄에 피니까. 아득한 하늘 아래 맑은 청담을 나누고 있는 그대와 애석한 작별이요. 이 그대가 이제 몰랐으니까 경어는 지금 이 자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인연에게 속으로 작별을 고하고 있다. 이 여행 역시 마지막 이별 여행으로 경어선사는 자신이 이제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조카와의 마지막 이별 여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그 후에 추가한 거야 지금이. 이별 여행을 이곳 동해안을 돌면서 삼촌으로서 아버지 전봉준이 다해주지 못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처음이자 마지막 추억여행을 소리 없이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억여행을 마지막 한다니까. 1903년 그 7월 15일 백중 지나서 저거 기념사진 찍고 동행한 사람은 이것도 이제 그 후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내 추측인데 동행한 사람은 그 남전당 그 누구지? 남전당 한규를 혹시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경어선사를 이별여행 하는데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 남전당 한규, 영호당 박한영, 그 다음에 만호당 상경. 요 3사람만은 같이 동행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거를 혹시 동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조카하고만 가면은 좀 저기 하잖아. 그래서 경어가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가까운 사이가 있을 거란 얘기지. 아마 동안거를 함께 하고 만행을 나서 산행길에 함께 오른 이 동행자는 승려로 보인다. 써있죠. 청암사 조실 만호당이나. 왜냐면 그때에 저 사진이 지금 그 저기야 윤피람이거든. 청암사가 가깝지. 그때 청암사 조실하고 있었던 만호당 상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해인사 주지가 하고 있었던 남전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호당으로 그들은 전봉준과 연결된 경어의 신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비밀 유지가 가능한 극소수 몇 명이 경어선사의 북행을 소리 없이 돕고 있다. 그것은 이들은 훗날 경어의 북녘의 경어를 몰래 방문하여 제해하면서도 아쉬운 이별을 나누는 여러 편의 이별시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 봐야 내 생각에는 이 세 명을 다 데리고 가지 않아요. 왜? 이 3명은 다 각기 놀아. 알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북녘을 다녀가는데 다녀갔다는 말을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한 명을 꼽는다면 남전당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 이런 얘기지. 왜냐면 남전당이 경어선사가 가장 그 이물없게 허물 없이 대해가지고 농담도 하잖아. 남전당이 여기 오면은 즐겁겠다. 삼수갑산 이런 얘기 쓰는 게 이제 그 남전당이야. 그래서 이미 북행을 결심한 이 순간 경어는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마지막 이별 앞에서 뒷날을 서로 생각하며 몇 배나 더 가슴을 태우고 있다. 구름 깬 그림자 속에 객은 다시 누각이 올랐다. 객은 누구야? 여기서부터 경어선사가 객이라고 했어. 근데 무슨 객은 안 했나? 한번 보자 다시 시. 그냥 객이랬다. 만약에 한다면 영리객이겠구만. 시 가봐. 346? 6이야? 그림자 속의 객. 보여 안 보여? 영리객 118 석별. 저 앞으로 가라고.
342 거기 그 영리객 보여 안 보여? 긴 거 같구만 그지? 구름 속에 영리객 틀림없는 영리객이구만. 그래 안 그래? 그림자 속의 객이니까 뭐야? 그림자처럼 다닌다 이런 말이야. 하나 어디다 써놔 영리객. (118수) 영리객.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 그림자 속에 들어있는 객이라고 하잖아. 그것도 이것도 아까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왜냐면은 구름 속에 그림자가 어딨어? 구름 속에 그림자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 속의 객이라니까 자기를 지금 뭘로 생각해?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드러낼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후학들이 잘 보면 굉장히 많은 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영리객이구만 그래. 아까도 내가 구름 속에 왜 그림자가 있나? 구름 속에 그림자가 어딨어? 어? 영리객을 지금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남전당이나 영호당 이런 분들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은 누구더라? 남전당이더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미 복행을 결심한 이 순간 경호는 다시는 함께할 수 없는 마지막 이별 앞에서 뒷날을 서로 생각하며 몇 배나 더 가슴을 태우고 있다. 구름갠 그림자 속에 객은 다시 누각에 올랐는데 무슨 객? 영리객이랬죠. 영리객. 다만 부평초 같은 인생에서 세월만 안타까이 흐르는데 고상하게 사는 방장의 학은 이 경어죠. 경어가 꿈꾸는 이상향이에요. 학이 희망이랬죠. 천연덕스럽게도 물결을 쫓는 교남의 솔개는 과연 호탕도하다. 이 또한 경어죠. 이 또한 경어야 아니야. 근데 경선사가 여기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좀 호탕한 그 기계를 안 놓치고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여기서 끊자. 자, 여기서 끊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 아이씨, 그러네.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경어는 늪지에서 들려오는 듯 두견새 소리에 깊은 산속인데 가까이서 들리는 듯하고, 깊은 산속인데 저 멀리 늪지에서 들리는 거지. 깊은 숲속인데 한 그루 백꽃은 고찰 머리에 활짝 펴였다. 여기서 고찰은 호계가 있는 운달산 김용사가 아닐까? 아니라고. 운달산 김용사는 저기 멀어. 저쪽 멀어. 그러니까 여기는 김용사가 아니고 어디다? 여기는 어디다? 도리사. 아득한 밤하늘에 맑은 정담을 나누고 있는 이들은 오늘 밤 애석한 작별을 나누고 있는데 뒷날을 서로 생각하며 그 애절함이 몇 배나 더 가련하도다 라고 해가지고 슬픈 시를 남기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